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남의 일 같지 않은 프랑스의 그 재정위기, 이재명 정권도 고뜨게 그 강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프랑스가요, 빚더미에 앉아서 재정위기가 심각한데, 여기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이재명 정권도 이 빚더미에 정권이 오래 못 버틴다. 결국 이재명 정권도 빚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나쁜 정권이, 참 나쁜 정권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빚더미에, 나라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게 문제다. 이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프랑스의 그 수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총리가요, 5번이 바뀌었어요. 아직 대통령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 그대로 있는데, 마크롱 참 이게 원래는 프랑스의 기대주 젊은 대통령이었죠, 마크롱. 근데 지금은 프랑스가 대위기입니다. 대위기예요. 총리가, 프랑스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인데 총리가 르코르니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총리입니다. 사임했다. 27일 만에 사임했다. 근데 2년 동안에 그 총리가 5번 사임했다. 2년 동안에. 참 이게 그 심각한 문제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나? 빚이 워낙 많은데 이걸 개혁하려고 하니까, 빚을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니까 재정을 축소해야 되잖아. 뭐든지 그 세금 올리고 재정을 축소하는 것밖에 없잖아. 빚을 줄이려면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게 지출을 줄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요술방망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요술방망이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둘 다 인기가 없지. 둘 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야. 우리 봤잖아. 예산 줄이니까 난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많이 줄이잖아요. 특히 R&D 예산 줄이니까 과학기술계 쪽 들고 오려고 난리잖아요. 또 이게 세금 올리면 가만히 있나? 그게 진퇴양난이죠. 이렇게 정권이, 총리가 벌써 그 5번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7년이면 지금 현재 그 3년, 5년, 8년째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하고요. 근데 뭘 줄이냐? 법인세를 줄이고 소득세도 부동산세 줄여가지고요. 결국에 그 실제 그 매년 한 82조 정도 세금을 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세금을 줄이면 그 지출도 줄여야 되잖아. 매년 82조 세금을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줄이가 82조 1년에 이렇게 줄였는데, 근데 그 지출을 줄이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사고 터진 거야. 지출을. 그래서 지출이 이제 특히 코로나 대응한다고 그때 280조를 써버리고, 280조.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거기에 또 120조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세금은 줄이니까 이런 이제 그 재정 위기가 온 겁니다. 현재 그 국가 부채가 113%, 그 다음에 적자만 해도 GDP의 5.8%가 적자예요. 지금 재정 적자가 GDP의 5.8%, 그 다음에 그 국가 부채가 113%. 이러니까 이게 긴축 정책 하려니까 정권이 무너지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국가 부채가 113이니까,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 부채가 얼마냐? 한 49% 정도 많이 올랐죠. 49%. 그럼 이게 그 안전하냐? 전혀 아닙니다. 여기 국가 부채라는 게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요, 특수한 게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공기업.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채도 전부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전부 이게 미래세대. 거기다가 그 인구가요, 프랑스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한 명이 부양해야 될 돈이 엄청난 거죠. 인구 구조가, 프랑스는 이게 출산율이 많이 회복된 거예요. 인구 구조가 아주 우리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 보장이 돼 있고, 실제 정부가 돈 갖다 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게 다 부채고, 연금. 그 다음에 그 공기업이 있잖아, 따로.
그래서 이게 실질 부채로 보면 큰 차이 안 난다 봐요. 공식 수치로 이게 49지만 저는 이게 100% 넘다 보기 때문에 실제 그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나라는 이거 뭐 지금 부채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느냐. 프랑스가 근데 이런 심각한 남의 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실제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요 600조에서 1000조로 늘었다. 야, 참 이게 좋은 게 1000조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배 가까이 600조 부채가 박근혜 대통령이 남겨준 600조 부채가 1000조로 늘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 했죠? 이재명이 헛소리 진짜 이게 망언인데 무슨 헛소리 했죠? 이런 이야기 했죠. 이재명이가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히려니 답답하다. 지금 씨를 한 대박 빌려가지고 뿌려가지고 가을에 한가마니 수확하면 얼마나 좋으냐. 빌려서 빚내서 씨앗을 뿌리야 된다. 이런 얘기 망언했잖아. 참 이게 그 밭이 남아도는데 씨앗이 없더라. 씨앗 한 대박만 빌려서 한가마니 수확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래가지고 이게 빚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도 지어본 놈이 짓잖아. 농사도 이게 진짜 능력 있는 훌륭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한 대박 뿌려가지고 이게 한가마니 거둘 수 있지. 근데 무능한 이재명처럼 진짜 무능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놈이 한 대박 가족이 뿌려봤자 그 씨앗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결국에 한 대박만큼 부채만 남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놈이 지어야지. 이재명처럼 무능한 좌파 그냥 돈만 현금 뿌릴 줄 알지. 아무것도 이게 생산적이고 정말 우리 엄청난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 생산적인데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냥 현금만 살포하니까 빚내가 아무런 효과도 없지. 은발에 오줌 넣은 거 똑같다 했잖아. 근데 오줌 넣을 때만 약간 따뜻해도 결국에 그 오줌도 얼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게 더 발이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이재명이가 한 대박 뿌려봤자 씨앗 한 대박만 빛으로 남지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좌파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거 씨앗 한 대박 빌려서 뿌린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빚내는 게 얼마냐 또 보세요. 올해 나라 빚이 올해 125조가 늘어난다. 올해 125조가 늘어난다. 내년에 115조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가부채가요. 국가부채가 바로 20년만 가면 100% 97. 그렇게 프랑스가 똑같아지는 거야. 20년. 40년에는 156%까지. 왜? 국민연금은 이게 계속 빼고 공기업에는 이런 빼더라도 국가부채만 이 속도로 가면 이게 프랑스를 능가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근데 프랑스보다 저는 훨씬 위험하다 봅니다. 왜? 왜 위험하냐? 프랑스는요, 그래도 이 EU 기축 통화고 있는데 EU 통화 같은 게 유럽에 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인구 구조라든지 그런 게 프랑스는 오랜 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거기 알제리라든지 여러 군데 아프리카의 저임금 근로자들도 많이 오고요. 인구 구조가 괜찮아요. 거기다 프랑스는 워낙에 문화 자원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돌아가면서 영국도 많이 오지만 그 정도로 관광 자원이 많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프랑스의 위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저는 전혀 다르다. 또 이게 부채 통계가 착시 현상이 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이 더 위험하다 봐요. 지금 올해 부채가 문재인 때 1000조 돌파하고 올해 125조가 늘어난다. 내년에 115조가 늘어난다. 야, 참 이게 너 5년 동안에 이재명 5년 동안에 또 한 1000조 늘릴래? 5년 동안에 문재인 이대로 가면 1년에 125조씩 늘어나면 한 600조 더 늘겠네. 야, 이재명. 근데 경기가 좋아지냐? 막 씨앗 뿌리가 수확이 한가마니씩 수확돼가지고 경기 좋아지냐고. 쌀값만 폭등하더라. 먹거리만. 물가만 잔뜩 올려놨지. 뭐 경기가 좋아지냐? 먹거리 물가만 잔뜩 올려놨잖아. 경제 망치고. 지금 좋아지냐고 빚만 늘었지.
차라리 빚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보다 낫겠다. 지금보다. 돈 푸니까 물가만 계속 오르잖아. 한심한 게 이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요. 실제 우리 미래 지금 이것 때문에요. 부채 때문에 우리 지금 청년들이 분노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도 총리가 왜 5번 사임했겠습니까? 결국 이제 미래 세대 빚을 갚아야 될 세대한테 설득이 안 된 거죠. 설득이 안 되니까 5번째 사임한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이런 게 우리가요, 빚을 낼 때는, 야, 이재명 잘 들어봐. 막 빚을 낼 때는 빚 갚을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라고. 빚 갚을 사람한테 물어보고 빚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청년들한테 투표를 하든, 뭐 여론조사 투표를 하든 청년들, 우리 빚 좀 내가지고 씨앗 좀 뿌려볼까요? 물어보고 내라고. 그럼 청년들이 당연히 너 이재명 지지율 받지? 너 20대에서. 20대 지지율 처참하잖아. 너 받지?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거기 청년들의 분노에 정권이 무너지는 거 봤지? 이대로 너 빚더미 나라 올려놓으면 바로 이 청년들이 폭발한다. 빚을 낼 때는 빚 갚을 사람한테 최소한 양해를 구하고 물어보고 내야지. 네 맘대로 빚을 1년에 몇백 조씩 내봐.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 정권이 무너진다. 지금 프랑스의 정권이 5번 무너졌는데 우리 이재명 정권 이거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재명 정권 반드시 무너뜨려 끌어내려야 된다. 프랑스 5번 바뀌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들고 오려고요. 우리 자유법 국민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우파가 총 걸기해서 이재명 정권, 완전히 빚더미 올려놓은 이재명 정권을 그대로 끌어내려야 된다. 결국에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 위험한 이런 파탄 직전이다. 이걸 제가 경고하고요. 이런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